정말 축구협회의 뻔뻔함이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클리스만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면서 한국 축구를 해외 토픽감으로 만들고 황금 세대를 좀비 축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서 임시로 불러서 지휘를 맡겼다가 치욕의 올림픽 탈락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몽규는 사연임 회장직을 노리고 있고 책임진다던 정혜성 위원장은 끝없이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드디어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임시 땜빵이라고 밝히면서 진짜 새로운 감독은 좀 더 기다려라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정몽규 사단의 후안무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오는 6월 A매치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여유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최하위 싱가포르는 원정이라도 부담이 없고 중국은 한국으로 불러들이니까 걱정이 없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는 것이 훤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6월 2026년 월드컵 진출을 위한 2차 지역 예선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은 현재 3승 1무로 1위를 기록 중인데 최하위 싱가포르와 6일 경기를 가진 후 2위 중국과 11일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축구협회는 정몽규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를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6월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비상대책으로 임시감독 체제로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시감독으로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을 선임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오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감독 선임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김도훈 감독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지 축구 팬들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의 지도자 능력과는 별개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결정으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이미 지난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에 지원했다가 김상식 감독에게 밀렸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아시아국가 대표팀 지도자 경력이 있는 김도훈을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결국 대표팀 지도 경험이 없는 김상식을 선택한 것에는 전임 트루시에 감독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김도훈 감독은 2020년 울산 HD를 이끌고 ACL 우승을 차지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5월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지휘봉을 맡게 됩니다. 부임 첫 시즌에 리그 정상에 오르며 18년 만에 우승을 선물했습니다. 2022 시즌에도 전반기 19경기 동안 13승 3무 3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며 승승장구했는데 7월 리그 17라운드 로버스전에서 상대팀 코치와 충돌하며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공소유권 문제로 서로 머리를 맞대며 다투는데 갑자기 무스타피 코치가 과한 액션을 하며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김 감독은 손사래를 치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심판진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발표된 후 라이언시티는 2023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던 김도훈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결별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발표 전에 새로운 감독은 무조건 한국인이어야 한다. 나이는 젊어야 한다. 최근 지도자 경력이 꾸준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는 후보는 배제한다라고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미리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베트남 언론은 김상식이 차기 감독이다라고 즉각 추측 보도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1976년생 만 47세이고 김도훈 감독은 1970년생 만 53세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2023년 시즌까지 지휘자 생활을 했고 김도훈 감독은 지난 2022년 8월 라이언시티와의 계약 해지 이후 현재까지 지도자 생활을 접고 휴식 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나이 차이나 실직 기간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런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진 이유는 전임 트루시에가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베트남에 왔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가 잘 쉬고 있던 김도훈을 불러낼 정도로 그동안 추진해온 축구협회의 협상은 사실상 모두 다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유일한 후보로 여겨왔던 미국 국적의 제시 마치는 연봉 등의 기본 협상에서 완전히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요구했던 코치는 2명만 대동 가능하다는 협상까지 가지도 못하고 요구 연봉인 6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들이밀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매체에서 특종 보도한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의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은 결국 무산된 상황입니다. 11일까지만 해도 스페인과 한국에서 카사스와 최종 사인만 남아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결국 카사스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것이 돈 문제이다. 클리스만에게 위약금 주느라고 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조건이 아예 협상이 되지도 않는데도 마치 감독이나 카사스 감독과 접촉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한국을 사랑하는 최고의 명장 귀네슈 감독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은 황당한 모습입니다. 귀네슈 감독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반응을 쉬지도 않고 바로 반박해버렸습니다. 축구협회에 누가 귀네슈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그래도 지난 11일에는 튀르키예의 스포츠 매체 포토스포르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직접 귀네슈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튀르키예의 자랑 귀네슈를 무시했다라는 감정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이 존경하는 귀네슈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축구협회가 그동안 접촉해온 감독 후보들과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서 결국 귀네슈뿐이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지난 18일 토요일에는 튀르키예에서 귀네슈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즉각 오보이다, 새 감독 선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언론들이 대대적인 오보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매체들은 귀네슈 감독이 한국 축구협회와 3년 계약을 맺었다, 10월 이후 그라운드에 복귀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에 아주 빠른 반응으로 튀르키예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누군가 그 보도에 짜증을 내었나? 저렇게 후다닥 아니라는 발표까지 하게 하는 분위기는 무엇일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몽규 회장이 지난 16일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총회에서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몽규 개인이 어느 감투를 하나 더 쓰든지 말든지 관심은 없지만 이것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사연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몽규가 사과문 발표, 자진 사퇴할 것으로 기대하는 축구 팬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입니다. 정몽규의 세 번째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인데 사면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이 가능합니다.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 자리에 오르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결국 내년 1월에 사연임을 욕심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은 정몽규 회장에게는 지극히 모욕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완전히 망쳤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는 정몽규가 축구협회장 자리에 욕심내는 존팽이로 보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몽규는 클리스만 감독 선임뿐 아니라 황선홍 감독의 임시감독 선임, 그리고 한국 축구의 염원이었던 올림픽 10연속 출전 좌절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사연임을 하려고 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뿐 아니라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기본 머리는 되는 인간입니다. 절대 사연임을 꿈이라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